자, 오늘은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용어를 한번 보시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지?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떤 친구냐면, 기억나나? 질리.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에 A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우리가 A, FA라고 한번 잡아보고, 이 B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B, FB라고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이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에 해당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면 A점에서부터 B점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네처럼 돼버리게 돼. 요거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을 쓸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써주냐면, 이 평균 변화율은요, B-A분의 FB-F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놈을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증가량이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 앞으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세모 X라고 할 건데, 됐니? 세모 X, 세모 Y라고 할 건데, 말로 표현할 땐 요 놈을 우리가 델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 X에 대한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친구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가 변한 거 분의 Y가 변한 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가 사실상 기울기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여기서 표현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 B라는 값은요, 우리가 시작하는 X의 값인 A에서 뭐를 더한 것과 같아지게 될 거냐면 델타 X, X에 대한 증가량을 더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지? 이런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에 해당하는 이 전체적인 변화율, 기울기는 알게 됐는데, 됐지? 이건 알게 됐는데,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야, 근데 그럼 A라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 요 순간에서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요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점 A에서의 뭐를? 기울기를 앞으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볼 거고. 이해됐어?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순간 변화율. 기호로는 우리는 A에 해당하는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프라임 표시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를 F'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얘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우린 이 A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근데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부터 어느 점까지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그려보게 되면 A라는 값이 하나가 있을 거고, 괜찮아? 이 멀리 B라는 값이 있는데, 그러면 이 B가 A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A라는 순간에 해당하는 기울기로 바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봐봐.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이 B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면 A라는 점에 계속 가까워지면 사실상 점 A에서부터 점 A까지라는 순간의 변화율이 된다고요. 요거 이해됐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개념을 가져오냐면 극한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점 B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랬어? B가 A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리미트 B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B가 A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B-A분의 F B의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괜찮아? 이런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다시 큰 덩어리로 봐줬을 때 그러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 B라는 값이. 그래서 이 B라는 값을 X라는 변수로 다시 한번 바꿔주고, X가 A로 가까워질 때 X-A분의 Fx의-FA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됐니? 이걸 다른 표현을 하나를 더 가져가게 되면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 리미트 X가 다시
델타 x가 0으로 향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 아까 우리가 b라는 값을 뭐라고 봤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봤었단 말이야. 요거 맞니?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x에 대한 변화량이 증분이 된다고. 그래서 요 놈 대신에 뭐를 쓰자는 거야? 델타 x라는 요 문자를 써주자는 거야. 됐어? 이게 우리 입장에선 조금 더 극한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값을 어디로 보낼 거고 0으로 보내주게 될 거고 그러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AO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되셨어? 우린 앞으로 문자를 이렇게 세모의 x까지 쓰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대체로는 h라는 문자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계수 f'a에 대해서 봤을 때는 형태가 전부 다 어떤 형태냐면 시작하는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요 변화량을 분모에 쓰는 형태가 돼요. 요거 이해됐어?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분자의 앞에와 뒤에 괄호의 차가 분모에 들어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네가 하나의 단위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한테 문제가 보통 어떤 게 좀 많이 주어지게 되냐면 이런 게 주어지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F'1이 2라고 주어져 있어. 괜찮지? 그러면 너희가 아는 건 어떤 걸 아는 상황이냐면 H로 바꿔서 쓸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요 값이 뭐가 되니까 F'1이 되기 때문에 얘가 2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근데 너희한테 문제로 어떤 것들이 보통 주어지냐면 리미트 똑같이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1 플러스 3H의 마이너스 F2 이런 걸 너희한테 줄 때가 있어. 그러면 봐봐. 우리는 보는 건 위의 형태가 기준이거든?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 괄호의 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얘는 3H이기 때문에 1 플러스 3H에서 1을 빼면 뭐가 돼야 되냐면 3H가 돼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고 싶은 F'1은 분모에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3이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요거 이해했어? 단위를 맞추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린 분모를 3으로 만들 거니까 분자에도 뭐를 곱해야 되냐면 3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럼 따라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3을 곱하기 요 전까지가 얘가 되는 거고요. 3을 곱했으니까 3배 해서 얘가 6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래서 항상 앞에 빼기 뒤에가 아래 분모로 내려오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되니? 이게 계속 반복이야. 문제 풀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냐면 변화량이 분모에 내려가야 기울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 변화의 단위를 맞춰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되셨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3-3번에 해당하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x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 케이스는 극한값이 없고요. 얘는 극한값이 없고요. 맞지? 얘는 극한값이 없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나 뻥 뚫려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맞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돼.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방금 전에 있었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좌극한이랑 누가 같아야 돼? 우극한이 같아야 돼. 다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얘랑 누가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치? 요거 기억나죠? 왜 그래? 저거 함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따로. 위에 따로, 밑에 따로. 미안. 같은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고 여기까지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고 여기에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얘는 연속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뾰족한 케이스도 어떤 케이스라는 걸 알고 있어.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자, 우리 이번에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미분계수를 구했었잖아. 그치?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맞아? 그래서 우린 이런 친구에 대한 어떤 특정 순간에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돼? 근데 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뚫려 있어. 이렇게 연속하지 않아. 요거 이해되니? 연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 순간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게 될 거잖아. 왜? 이 점이 없잖아. 맞니? 그럼 너희 이 점, 이렇게 점이 따로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기울기 구할 수 있어? 못 구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생기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봐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친구가 있어. 절대값 x래. 생긴 이상해졌는데. 절대값 x래. 절대값 x에 x는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괜찮아? 그러면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x는 0에서의 기울기는 몇이야? 라고 하면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 맞아? 우리 극한값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다르면 뭐라 그랬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맞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따지려고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 의견이 서로 달라. 그러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우리 이걸 왼쪽에서의 기울기를 좌미분계수라고 할 거고 좌미계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를 우미분계수라고 할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x는 0이란 어떤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됐어? 따라서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돼. 그치? 함수가 연속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고 함수의 값도 같으면 돼요. 맞아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고 함수값도 같으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조건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는 과정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벤다로 그리면은 너희 3-3번에 있는 요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고 조건이 추가가 되는 과정이고 그럼 조건이 제일 많으니까 미분 가능성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쉬워지게 됩니다. 알겠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수식이 많아지니까 미지수 찾기가 쉬워지게 되겠지. 요거 이해됐어? 형님 이해되니?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가보자.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 대표 문제 1번 진행을 해볼게요. fx가 주어져 있는데 fx에 해당하는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의 값이 1에서부터 a까지 변할 때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이 9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치? 그럼 평균 변화율이 주어져 있는데 이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래. 근데 우리 이런 거 잡을 때 지금 x에 해당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잡혀있냐면 a1 1에서부터 a까지라고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x가 얼마만큼 변했지? 1에서부터 a까지만큼 변했지.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그대로 a-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요거 되셨죠? 그럼 분자도 똑같이 변해야 되니까 y의 변화량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요게 뭐란 이야기야? 얘가 9라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니?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야. 점에서부터 점까지에 해당하는. 그러면 위에는 너희가 똑같이 a제곱에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 분자 f1은 대입해보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0이 될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거고 a-1이 될 거고 이 값이 9라고 하니까 곱해서 문제 풀면 a 값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끝이야,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요. 괜찮니? 그러니까 그냥 정확히 점에서부터 점까지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고 나머지 변화하는 거 없습니다. 되셨죠? 요거 질문 있니? 이건 쉬워. 나머지 전부 다 요 수식에 맞춰서 친구들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다음 6번 문제 볼 거고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변화율을 보면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변화율, 평균 변화율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알파라고 잡고 B에서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베타라고 잡고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감마라고 잡는데 얘들아 이거 그래프를 너희한테 제시할 때는 보통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값이 계산이 안 돼요.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얘는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인데 이거 점 이어주란 이야기고 양수인지를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양수일 거고요. 그치? B에서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요. C에서부터 D까지는 기울기가 0이니까 됐니? 그럼 누가 제일 크고 알파가 크고 감마가 그 다음 베타예요. 이런 순으로 친구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통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희 이거 가지고 선생님 값이 계산이 안 돼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프 상에서 기하학적으로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줍니다. 너희가 봤는데 명확하게 안 주어졌으면 조건 체크를 덜 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조건 체크만 잘해주면 요 라인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되셨니? (8번) 8번에서 fx는요 x제곱의 마이너스 3x고 1에서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게 되면 평균 변화율은 4 빼기 1 그리고 F4의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된다. 그치? 맞아?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F4 대입해주면 몇이 되고 오래 걸리네? F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치?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고 분자가 6이 되고 분모는 뭐가 되고 3이 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될 거냐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거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이 2라는 값이랑 미분계수 F'A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맞니? 지금 나중에는 너희가 미분법을 배우면 이 관련된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지금은 공식에 맞춰서 풀어볼 거야. 알겠죠? 너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떤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풀어보셔야 돼요. 되셨니? 자 그러면 우린 얘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리미트 h라고 쓸게.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ao 이렇게 식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얘가 뭐에 대한? F'A에 해당하는 정의야.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미정이요. 알겠죠? 됐니? 그 기억나니? 내가 겨울방학 때 특강하면서 미정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미정이 누나가 되게 예뻤었는데 라는 이야기 기억 안 나? 예쁜 미정이 누나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더라고. 나한테 누나인데 결혼 안 했으면 쉽지 않거든 이제. 급식이 아니에요? 어? 급식이 아니고 급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양대 학식 드시는 아줌마 아니야. 그 미정이 누나 아니야. 그쪽 미정이 누나는 나보다 한 20살 많지. 그럼 내가 그래도 20살 많은 누나한테 이쁘다고 하진 않아요. 곱다고 하죠.
아, 누나 오늘 되게 곱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고 따로 있어요. 한 3살쯤 많은 누나인데. 아무튼 자, 우리 이번에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a 대신 이 x 자리에 a 플러스 h가 오는 거니까 a 플러스 h의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뺄 건데 a 제곱 마이너스 3a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리고 분모에 h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분자 그냥 그대로 친구들이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a제곱에 플러스 2ah의 플러스 h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3h가 되는데 여기 있는 최고차 앞에 있는 요 놈들만 소거가 되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소거가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2ah랑 h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h 남아있는데 분모에 누가 또 있으니까 h가 있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게 h만 남아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쓱쓱쓱 나눠줄 수 있게 되겠지. 요거 맞아? 그럼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분모에 아무것도 없고요. 분자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2a 남아있고 플러스 h제곱 h 남아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 요렇게 남아있는 형태야. 맞니? 근데 누구를 보냈으니까 h를 뻥으로 보냈으니까 2a-3이 되는 거고 얘가 누구라고? f'a라고. 되셨어? 되니? 그럼 f'a가 잡혔으니까 이 2a-3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2랑 같아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 지금은 좀 번거로운데 요거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정의식은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자. 됐어요? 이거 암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니? 조금만 더. (11번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연습을 했었던 그 부분이고요. 식은 꼬로마긴 한데 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분모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냐면 x의 변화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가 1-h고 뒤에가 1 플러스 5h야. 맞아? 그럼 얘네 둘 빼면 뭐가 돼? 6h야 마이너스 6h야? 마이너스 6h야. 맞아? 그러니까 분모에는 원래 누가 와줘야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6h가 와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그럼 분모에 뭐 곱할 거고 마이너스 6을 곱할 거고 분자에도 누굴 곱하면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니? 이게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값이고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 되는 거니까 f'1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 답 C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항상 x의 변화량이 분모로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됐니? 앞에 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분모가 돼야 돼요. 오케이? 단위 맞추는 거 항상 신경 써주시고.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연습 필요하니? 괜찮아? 한 번 더 할까?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풀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16번으로 가봅시다. 16번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정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너희한테 조금 더 어렵게 적용이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F1은 3이고요. F'1은 2인데 자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얘를 어떤 형태로 보셔야 되냐면 너희 요 꽃 딱 봤을 때 너희 눈에 보이는 숫자랑 문자가 누구누구밖에 없냐면 x랑 1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요거 조금 바꿔보면 너희 눈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요 앞에 곱해져 있는 1이
보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되니?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을 보면 x제곱과 f1로 곱해져 있는 거고 뒤에 있는 항은 1과 fx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맞지? 각각 x랑 1을 서로 다르게 해서 곱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대로 원래 알고 있었던 미정의식에 못 넣잖아. 맞지? 그래서 변형을 해줄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해줄 거냐면 둘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문자끼리만 묶어주든 숫자끼리만 묶어주든 하나의 항을 추가로 만드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1과 1을 곱한 F1이라는 식을 만들어 줄 거고 항을 만들어 줄 거고 이 분자에다가 이 F1을 더하고 뺄 거예요. 얘들아 같은 값을 더하고 빼면 식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지. 유지를 시켜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형태를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는 거야. 요거 됐어?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F1을 공통인수로 가지는 X제곱의 F1 그리고 F1을 묶어줄 거고 요 뒤에는 얘네끼리만 따로따로 묶어줄 거라고. 됐지? 그러면 극한은 우리 함수 더해졌을 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맞니? 그래서 얘네를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에 누구로 묶고 f1로 묶고 그럼 얘는 x제곱의 마이너스 1이 돼. 맞아? 그지? 그 다음 요 놈을 바라봐 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가면 x-1분의 fx의 마이너스 f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되니? 요거 이해됐어요? 민지야 졸려. 힘내봐. 알았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이해되니? 여기에서 중요한 이거 선생님 x제곱이랑 fx 묶어서는 안 돼요? 돼요 이것도. 되는데 우리 식이 조금 더 간단한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한 거고 내가 추천하는 건 너희 여기에 곱해지는 거를 x제곱 fx를 더하고 뺀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서 진행 똑같이 한번 해봐봐. 같은 결과가 나오나. 요거 연습 한번 해보는 게 낫거든. 그래서 가능한 게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그럼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얘들아 이거 뭐가 돼? 약분되잖아. 인수분해돼서. 그러면 분자에 누구만 남는 거냐면 x 플러스 1만 남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지? 자 다시 f1은 뭐였고요? f1 3이었고요. x 플러스 1인데 x를 1로 보내면 뭐가 돼요? 2가 돼요. 곱하기 2. 됐어?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에 얘가 뭐가 돼요? 이게 f 프라임 1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대로의 식이니까 이게 미정의 식이었죠. 그래서 f 프라임 1이 뭐가 돼요? 2가 돼요. 되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하시라고? 따로따로 잡고 분리시키세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걸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본 형태를 최대한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좀 풀다 보면 눈치껏 문제가 조금씩 풀리는 형태가 되거든. x가 2로 갔어. 그치? 멍 때리고 있는 거 봐봐. x가 2로 갔죠? 지금 분모가 뭐야?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이래. 맞아? 이거 x2 대입하면 뭐가 돼? 0. 그렇지. 뻥이 되잖아.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형태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분모를 x-2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해. 분자에 누가 있어? fx가 있어. 그치? 이러고 나서 얘에 대한 값이 값을 구하래요.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기 꼬라지 보면 얘네 지금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맞아? 분모 어디로 향했어? 분모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얘 수렴했죠.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2가 0으로 가네 확인했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조금 더 바꿔주면 어떤 꼴이냐면 요런 꼴에 가까워. 이거 이해됐어요? 0을 더하고 빼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fx-f2의 형태로 보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니? 그지? 이러고 나서 누구를 따로 떼서 보면 요 놈만 따로 떼서 보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미정의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x가 어디로 갔어? 2로 갔어. 분모도 0으로 향하고요. 인수분해 했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f가 0이었기 때문에 fx-f2라고 봐도 식을 변형한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요 놈 자체가 미정의 공식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됐냐면 f'2가 될 거고 맞아? 그럼 분모에 누구만 남아있냐면 x 플러스 3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x 플러스 3은 x가 2로 가면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 5가 돼요.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알파라고요. 됐어? f'2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값 2가 되겠지. 오케이? 설빈 됐니? 됐고 조금 더 해보자. 아씨, 하긴 더 해야 되네. 하나만 더 할까? 두 개? 하나? 두 개? 야, 어차피 지금 안 하면 다음번이 많아지긴 해. 하나? 두 개? 세 개? 강우야, 몇 개 할까? 몇 개 남았어요? 남긴 많이 남았어요. 아, 많이 남았는데. 어? 아, 그러면 빨리 나가야 두 개만 더 하자. 유형 두 개만 더 할게요. 가볼게. 21번. 아유, 여기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겠다. 21번 보자.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래요. 그지? 이렇게 됐고, 지금 너희한테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2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맞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한번 써볼 거냐면, 이 f'0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미분계수의 정의, 미정의식을 한번 써볼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f'0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그치? 분자가 0 플러스 h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f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 0 플러스 h에 해당하는 0과 h를 너희한테 처음 주어져 있는 요 관계식의 x와 y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분자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h분의 f0 플러스 fh가 되고 뒤에 있는 f0이 소거되는 형태가 되겠지.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h로 주어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요거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얘를 또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요거 이해되지? 식 원래 두 번 쓰라고 문제를 내놓은 거긴 해.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h를 0으로 보낼 거고 h분의 f2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2가 되는 건데 분자만 쓸게. 그럼 분자는 f2의 플러스 fh가 될 거고 마이너스 f2니까 결국 소근에서 누구만 남아? fh만 남지. 그럼 분모엔 또 누구만 남고 h만 남아있으니까 결국 누가 남는 거냐면 얘만 남는 게 돼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뭐라고요? 얘도 마이너스 1이라고요.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 친구들이 두 가지를 캐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x 플러스 h랑 fx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 놈에서 fx만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fx 플러스 y 대신에 h라고 쓸게. 그러면 요게 바로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분자식에 올려야 되는 친구가 바로 등장을 하니까 x값에 우리가 원하는 상수값 대입을 해서 미정의식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되니?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아마 앞으로 편할 거고요. 그리고 코시 함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두 개만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너희가 썼었던 fx 플러스 y라는 요 값 있지. 얘가 fx 플러스 fy라고 주어졌을 때 fx라는 친구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돼요.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정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fx 플러스 y가 fx랑 곱하기 fy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이 fx라는 함수식이
지수 함수예요. 상수항 없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워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fx 플러스 y가 예명 코시함수 방정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fx라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c 곱하기 x가 된다는 뜻이고, 그치? 그러면 f'0이라는 건 0인 순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c가 마이너스 1이란 뜻이 되는 거야. 그치? 되니? 그러면 f'2도 어차피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잡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풀 수 있다. 되시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도 얘를 똑같이 친구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지? 요거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서 미분계수와 기하학적 의미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25번) 스윙 이렇게 잡았고, 지금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이고 이 점에 대한 좌표가 1,3이라고 주어져 있어. 너희한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리미트 h가 어디로 향할 때 0으로 향할 때 4h분의 f1 플러스 3의 h의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은데 변화량 몇이야, 민지야? 지금 x 얼마만큼 변했어? 3h만큼 변했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너희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 분모에 있었던 4를 뒤로 빼세요. 미리 빼놓고. 괜찮아? 그럼 지금 뭘 만들어줘야 되니까? 3h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 3 곱해서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거 이해되지?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뭐가 될 거냐면 f'1이 되고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 거야.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f'1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좌표는 이 1,3이라는 좌표를 하나 알고 있고요. 직선 기준으로 뭐를 또 하나 알고 있냐면 y절편 값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요거 되셨어? 이렇게 되니까 그럼 0,5에서 1,3까지 가는 거니까 x는 1만큼 변했고 y는 마이너스 2만큼 변한 거라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잡고 문제를 푸는 거죠. 되셨어?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아는 점을 잡아가면서 문제 푸시면 되고, 너희는 숙제 29번까지 하시면 될 거고요.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1분도 앞에 안 된 거 좀 챙겨서 해주세요. 챙겨서 해주시고, 6번까지 풀어야 될 것 같다. 지금 30페이지 6번까지. 그러니까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전까지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한 페이지밖에 안 돼. 여기까지고, 고난도 뒤에 있는 33페이지, 3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도 동일하게 6번까지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쌤비 위주로 풀어주시고, 앞에 거 지금 안 된 것들 있지? 그거 빨리 채우셔야 돼요. 지금 좀 안 푼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마무리 하시고, 안 된 건 강우야 오답하세요. 거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 확인하시고 질문하세요.